의도가 가장 라이트하게 이 은행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검증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깔린 질문입니다. 관심이 있었다면 당연히 이용을 해봤겠죠.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이용 안 해봤는데요 라고 하면서 이용 안 해봤다고 얘기를 하지 마세요. 이용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검증을 못하니까. 어차피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이 꼬리 질문도 거의 안 나오고 굉장히 짧게 돼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이용 안 해봤다고 하시더라도 이용해봤다고 말씀드리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그걸 유튜브라든지 구글이나 블로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부분 뭐 이용해봤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야기를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용해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그럼 이용해봤다라고 하면 크게, 근데 솔직히 말하면 오프라인은 별로 갈 일이 없었던 거죠. 주로 여러분들 온라인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럼 일단 오프라인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은행에 갈 일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여러분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 저 사람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면 영업점에 왜 갔냐? 영업점에 왜 갔냐?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상품 가입할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뭐 등록금을 내거나 아니면 공과금을 내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은행을 방문합니까? 근데 거의 이런 걸로 방문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별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턴을 했다라고 한다면 현장 실습을 했다고 하면 그러진 않겠죠. 그죠? 관찰을 했다. 그럼 관찰을 어떤 걸 했는가? 뭐 관찰을 했던 걸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어떤 걸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거래 조건이 대동 소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런 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이런 생각을 했다.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맞죠? 그리고 직원하고 회원 간의 친밀성이 되게 높아 보인다. 마치 이제 평소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워 보여. 아니면 뭐 코로나로 인한 어떤 대출, 그 다음에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나는 보고 느꼈다.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상품은 대동소이하다니까요. 은행의 상품들은 예금하고 적금하고 대출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대출 받을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대출 받았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상품에 뭐 무슨 차이가 있다고 하면 저 사람들이 큰 감흥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 이 얘기도 제가 평소에 다 했던 얘기죠. 온라인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은행원들 중에 자기 은행 앱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앱이 좋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았던 점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좋았던 점들, 각각 개별적으로. 근데 여러분의 답들에 주력이 될 만한 거는 좋았다가 아니라 안 좋았다예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통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은행 앱들은 많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미니멀리즘이 아니에요. 거의 맥시멈 이렇게 많은 메뉴들을 담고 있죠. 그래서 되게 좀 혼란스러웠다. 그러니까 빈번하게 우리가 이용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배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 보였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각화가 같은 것들이 좀 부족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자산이 많이 없지만 자산이 있었을 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알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정보가 반영이 안 된 게 뭐냐면은 가계자산의 여러 보고서를 보시면은 70~80%가 부동산에 압축적으로 이렇게 투자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부동산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청약 같은 거 있죠. 청약 절차. 그 다음에 가점, 아니면 정책 모기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들이 아쉬웠어요. 예를 들어서 디임돌 대출, 보금자리 론, 그죠? 아니면은 안심전환 대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세금 반환 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했어요. 왜냐면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뭡니까? 주택 관련된 고민이죠. 그리고 그 의사결정이 가장 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관련된 고민을 해결해 줄 만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안 돼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시각화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컨텐츠. 그러니까 이 컨텐츠가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하우스 뷰라고 해가지고 은행에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를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장이 어떻게 될 것 같다?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다에 대한 어떤 그 전망, 달러가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유학생을 가진 부모님들은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죠? 채권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지금 뭐 TDF가 이렇게 돼 있다? IRP가 이렇게 돼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짤막한 코멘트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시면 영업점에 가보시면 실제로 자산이 많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눌 만한, 은행원하고 얘기를 나눌 만한 기회가 그다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불만족스럽고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결해 줄 만한 특별한 어떤 컨텐츠가 부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재밌고 유용하고 막 이런 컨텐츠를 제외하고도 꼭 필요한 컨텐츠들이 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보세요. 알뜰폰을 은행에서 커버를 한다거나 배달앱 서비스를 해준다거나 이런 다양한 서비스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고객들이 정말 은행을 거래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파악하는 건데 가장 고객들이 그 주로 이용하는 어떤 그 명확한 이유에 대한 명확한 원인에 대한 솔루션 이런 거에 대한 제시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좀 지적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딱히 할 말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자주 말했던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다못해 우리가 스타벅스만 가도 아니면 우리가 쇼핑 같은 것만 해도 아니면 배달앱 쪽으로 이용해도 우리가 요즘 온 오프라인이 다 연계가 돼 있어요? 없어요?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은행은 글쎄요 이거 일부러 안 하는 건지 온 오프라인에 대한 연계가 많이 부족했다라는 느낌? 그 다음에 개인화가 많이 부족했다는 느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보면은 어떨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 정도까지 얘기했는데 방문해봤어요 라고 라이트하게 물었는데 이 사람이 압축적으로 본질을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까지 다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근데 여기서 보세요. 그 한정된 시간 동안에 그 컨텐츠가 필요하다라는 것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컨텐츠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겠습니까? 기회가 없어요. 그까지는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정도 되려면 PT 면접으로 넘어가야 돼요. PT 면접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그거는 그냥 스킵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만 정리해서 얘기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숙지를 하시면 됩니다.